선택을 한 다음에요. 뒷배경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은 투명하게 됐죠.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IT 리더 류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키노트 앱을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키노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키노트를 사용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여러가지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키노트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키노트 열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노트를 선택하면은 이제 기존에 작업하던 화면으로 바로 들어오는데요. 위에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도 메뉴예요. 딱 선택을 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폴더 화면으로 들어오고요. 이거는 뭐 PC에 있는 화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뭐 구글 드라이브도 있고 뭐 나의 아이패드, 원드라이브, 그러니까 다양한 클라우드 드라이브를 활용해서 키노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나의 아이패드에서 할 거냐 하면 이 디바이스에서 하는 거고, 이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는 뭐 맥북, 뭐 아이맥, 이렇게 또 아이패드 미니, 그리고 아이폰 동시에 작업된 파일들이 이렇게 동기화가 되면서 어디서든지 이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서 사용하는 걸 전 추천드려요. 그냥 뭐 작업 환경이 바뀔 때마다 파일 이렇게 저장해서 옮기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니까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를 꼭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면은 똑같아요. 뭐 폴더 안에 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으니까 자신이 이제 정리해둔 그런 메뉴 폴더 안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만든다 할 때는 여기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테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테마 종류가 정말 많아요. 자신이 이제 작성할 그런 프레젠테이션 성격에 맞춰서 테마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표준이 있죠. 표준을 4:3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넓게는 요즘에는 TV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디서 프레젠테이션 할지 그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테마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의 테마 같은 경우는 내가 작업하고 있는 그런 양식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건 처음에 안 생기는데 여기 보면은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내보내기는 동영상이라든지 움직이는 GIF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어딘가에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키노트 테마가 있죠. 요걸 딱 선택하면은 이게 테마에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문서 형식이 있다면은 그렇게 넣고 사용하면 되고, 뭐 회사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직에서 그런 양식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장해 놓으면은 더 빠른 그런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노트 보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런 화면을 많이 보죠. 근데 여기 보면은 또 메뉴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슬라이드 보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슬라이드 보기고요. 옆에는 라이트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각 만들어진 그런 페이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확대 축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확대가 돼서 4개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더 작게도 볼 수 있고요. 아주 간편하게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 이제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은 순서를 바꿔야 될 때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 앞쪽으로 보내자 할 때 뭐 이렇게 복사, 뭐 잘라내기, 뭐 붙여넣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누른 다음에요. 그대로 가져가서 올리면은 이렇게 밀리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장을 한꺼번에 보낼 때는요.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딱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영역에 갖다 두면은 이렇게 한 번에 옮겨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또 애플의 또 매력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 아래 보면은 건너뛰기가 있고 복제가 있고 삭제가 있습니다. 뭐 삭제는 선택해서 삭제하는 거고요. 건너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이제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 내용은 빼는 게 좋겠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삭제를 하면은 뭔가 아쉬울 수도 있으니까 선택을 한 다음에 건너뛰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얘는 프레젠테이션 할 때 나오지 않게 됩니다. 건너뛰기 취소하면은 활성화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건너뛰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복제. 복제는 뭐냐면은 얘를 복제를 누르잖아요. 그럼 하나가 더 만들어지죠. 이걸 왜 하냐면요. 우리가 편집을 할 때 이 버전도 있지만 또 다른 버전 만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버전을 수정을 하면은 또 고칠 수가 없겠죠. 물론 복사해가지고 하나 더 만든 다음에 만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간편하게 복제를 해서 여기서 만들고 또 여기서 바로 얘는 건너뛰기를 선택하면은 새로운 버전을 선택해서 문서를 완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은 굉장히 편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밑에 발표자 메모 보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면은 해당 영역에 이제 발표자 메모를 적죠. PPT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걸 선택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 가지 내용을 하겠죠. 이 표는 리더유 구독자 분포도입니다. 여기 안에다가 자신이 발표할 때 놓치지 않고 전할 메모들을 이렇게 발표자 이 메모에 적어 놓고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자신이 보는 화면에서는 보는 거고 실제적으로 나가는 화면에 이것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파워포인트에서도 많이 활용했던 기능인데요. 키노트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 배치 및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영상 작업할 때 여기다가 이제 제 그 로고를 입력해 두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근데 이것만 만약에 다시 쓰고 싶다 할 때는 만약에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면은 얘가 작아지겠죠. 하지만 나는 요거 이 부분만 쓰고 싶다 할 때는 얘를 두 번 탁탁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확대를 하면은 이 이미지만 이렇게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큰 이미지에서 한 부분만을 사용하고 싶다 할 때 활용하면 좋은 부분이죠. 그리고 이 키노트에서는 배치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선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은 수평선에 요쯤에 두면은 가운데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이미지 크기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는 건데 이렇게 올리면은 상단, 중간, 그리고 가운데 선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정중앙은 어딜까요? 이렇게 가이드선을 통해서 이미지를 배치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확대할 때도 일정한 비율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이 대각선 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당기면은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이미지가 이게 커진다는 것을 이 가이드선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를 이런 식으로 편하게 갖다 둘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감각적으로 이미지를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선택할 때도 아까 제가 저 페이지 선택할 때도 멀티로 선택을 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미지가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위치를 옮기고 싶다. 선택한 상태에서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면요. 한 번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멀티 선택이 가능한 거는 기본적으로 아이패드 컨트롤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키노트 같은 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애플이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적인 부분들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기능 중 하나인데요. 제가 여기다가 이미지를 하나를 넣어볼게요.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여기 이제 스플릿 뷰로 보면 좋겠죠? 크롬 브라우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스플릿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온다고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꾹 선택하고 가져오면은 바로 플러스 버튼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흰색 배경이 있으니까 바탕화면은 블랙이고 뭐 레드고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언밸런스 하잖아요. 이 흰색 배경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이라든지 별도의 앱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키노트 아래서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분 모양이 있습니다. 분 모양을 선택하고요. 밑에 보면은 인스턴트 알파라고 되어 있죠. 이게 뒷배경을 이렇게 지워주는 기능이에요. 딱 선택을 한 다음에요. 이 뒷배경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은 투명하게 됐죠. 자, 이렇게
대박이죠. 이런 식으로 사이즈 조절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를 가지고 키노트 안에서 감각적인 이미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원하는 이미지들을 갖고 와서 세련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키노트의 또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왜 인스턴트 알파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말이 어렵잖아요. 뭐 배경 지우기 이렇게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제가 템플릿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만의 테마를 만들 때 이미지 같은 거 쉽게 교체하고 항상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사이즈 줄이고 하려면 번거롭잖아요. 얘 이미지 넣는 그냥 템플릿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얘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분모를 선택하면은 위치 지정자로 설정이 있습니다. 위치 지정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요 여기 보면 플러스 버튼이 생긴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가지고 그냥 원하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 영역 안에서 이미지만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즈를 매번 줄일 필요 없이 내가 항상 여기에다 이미지를 넣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위치 지정자로 선택을 하면은 이미지를 간편하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작업할 때 자꾸 뭐 이미지 위치 바뀌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먼저 디자인 잘하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딱 설계해 둔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하면은 나중에 2차 수정을 할 필요가 없이 안정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애플 펜슬의 변화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플 펜슬, 자 여기다가 바로 하면은 그림 그리기 모드로 들어가죠.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손으로 선택하고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약간은 이제 손과 애플 펜슬을 사용하는 이제 번거로운 이제 작업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개선이 됐습니다. 이 앞에 두 번 터치하면은 기능 전환이 되잖아요. 자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연필 스크롤이 켜져 있습니다. 연필 스크롤이 꺼져 있습니다. 연필 스크롤이 꺼져 있으면은 그리기 모드로 바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연필 스크롤이 켜져 있으면은 그냥 이거 아까 제가 손으로 했던 것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넘기다가 탁탁 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손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활용하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정말 아이패드 6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지금 만들어진, 자 보세요. 저는 여기 손대지 않았지만 지금 만들어진 작업 파일이 여기에 공유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클라우드의 매력이죠. 애플 펜슬 언더 같은 경우는 이 앞에 터치로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애플 펜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 및 스크롤을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지금 제가 끄면은 여기서 바로 그리기 모드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하면은 이렇게 그냥 손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모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이 애플 펜슬 옵션의 변화는 이 애플 펜슬 2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변화이니까 잘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편합니다. 이건 정말 대박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양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뭐 사진, 비디오 이런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벡터 기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크게 확대하더라도 깨지지 않아요. 그런 점이 굉장히 장점이고요. 무엇보다 그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기본적인 도형부터 이런 만약 사물이면은 이런 사물 스타일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거를 쭉 확대를 해도 이미지가 깨지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모양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TV라고 해볼게요. TV 검색하니까 이렇게 TV가 나왔죠. 자, 누르면은 한 요 정도 이미지지만 자, 확대를 할 수 있고요. TV 보면 이 프레임이 합쳐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렬에 들어가면은 분리라고 있습니다. 분리를 선택하면은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TV 프레임, TV 다 따로따로 선택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TV 프레임 선택했죠. 들어온 다음에 스타일에서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 프레임 색상만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채우기 들어가면은 프리셋, 색상, 그라디언트는 두 가지 컬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감각적인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요거 이렇게 다 바꿀 수 있죠. 다양한 모양들을 활용해 가지고 꾸밀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는 사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티셔츠도 여기서 이미지 갖다 놓고 이 글자를 위에다 넣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텍스트에서도 이렇게 꾸미기가 가능한 게 또 생겼거든요. 이걸 들어온 다음에요, 이 부분에 이제 효과를 주려고 한다면은 위에 분 모양을 선택한 다음에 스타일이 아니라 텍스트, 여기서 텍스트 색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라디언트를 먹인 부분이고요. 여기서 다양한 또 그라디언트를 새롭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아래는 노란색을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보면은 색상이 달라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때 보면 각도가 있죠. 각도는 이제 그라디언트 다양한 이제 각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정해진 그 그라디언트만 보여주는데 이 키노트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느낌의 그라디언트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색상 뒤집기로 해서 이렇게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감각적인 문서를 꾸밀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표를 넣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똑같이 플러스 들어가면은 아까 이게 모양이죠? 옆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표는 2D도 있고 3D도 있고 대화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서 성격에 맞춰서 표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표를 넣고 싶다. 보면은 퍼센티지 막 나오고 그렇죠? 얘 지워보도록 할게요. 삭제하고, 그리고 자,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배치를 했죠. 그럼 보면은 이 데이터 값은 데이터 편집이라고 나오죠. 이걸 선택해서 데이터를, 해당 데이터를 선택해서 넣으시면은 아주 쉽게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여기서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여러 가지 조각조각들이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이 원형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선택할 수 있고요. 얘도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느낌으로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표 스타일은 여러 가지 형태로 꾸며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해진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전환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쩌면 프레젠테이션의 꽃이라고 하죠. 선택하면은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빌드인 추가가 있고 동작 추가가 있고 빌드아웃 추가가 있어요. 빌드인은 이 이미지가 생길 때 들어가는 효과인 거고요. 그냥 동작은 이 이미지가 어떤 동작을 할 건지, 빌드아웃은 나갈 때 효과입니다. 빌드인 들어가면요, 정말 다양한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정말 많아요. 누르면요, 이게 미리 보기로 다 보여줍니다. 뒤쪽에 가면 애니메이션 같이 효과가 있거든요. 좀 문서를 조금 더 유니크하게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을지는 이게 효과가 또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각자가 이제 문서 스타일에 맞춰서 효과를 적용하시면은 조금 더 감각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불꽃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불꽃을 넣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그러면 불꽃이 빌드인에 들어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동작 추가 가면은 이런 식으로 동작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효과를 넣은 거는 또 편집도 가능합니다. 애니메이션 들어가면은 이제 적용된 효과가 나오잖아요. 이걸 또 한번 선택하면은 실행 시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작할 때 이걸 탭해서 보여줄지 아니면 전환 효과 다음에 보여줄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효과가 적용이 되면은 옆에 누르면은 빌드 순서가 있습니다. 이 빌드 순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거부터 할래.
나는 이거부터 할래. 이렇게 선택을 해서 빌드 순서를 조정도 할 수 있고요. 페이지를 넘어갈 때도 또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페이지를 선택하고 여기 보면은 전환 효과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은 전환 효과 추가라고 나오죠. 이제 여기서 이제 다양한 효과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효과인지 잘 모를 때는 선택을 해보면은 미리 보기로 효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동 마법사라고 있습니다. 이걸 딱 선택한 다음에요. 이거를 누르잖아요. 그럼 슬라이드 복제를 할 거냐고 나와요. 복제를 해요. 그럼 두 개의 지금 이 페이지가 생긴 거죠. 이 다음 효과는 어떻게 줄 건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좀 줄이고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빌드 효과로 쿵 떨어지는 거를 탁 준다. 그리고 얘도 지울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이미지에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자동으로 물 흐르듯이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거를 이런 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효과들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를 뭐 TV나 어디 뭐 빔 프로젝터 연결했을 때 앞에서 컨트롤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때는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에는 아이폰을 리모컨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선택하고 리모컨 제어 허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플레이 버튼 누르고요. 여기 계속 누르면요 기기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링크가 나온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링크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암호 확인이 나오고요. 맞으면은 확인. 어쩌면 재생이라고 이 메뉴가 나온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이 화면을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밑에 거는 발표자 노트예요. 그래서 제가 발표자 노트 써놓은데 보면은 이 편은 뭐 리더, 구독자, 분포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보이는 방식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이 레이아웃 옵션을 선택하면은 다음 및 메모, 현재 화면을 보이는 거고요. 다음은 이런 화면을 보일 거다. 그리고 색상 반전도 가능해요. 왜냐면은 어두운 공간인데 이렇게 하얀색 화면을 보면은 너무 빛이 발환하겠죠? 그때는 이렇게 어두운 배경을 통해서 발표자 노트를 보면은 조금 더 감각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또 발표를 하다 보면 레이저 포인터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뭐다 할 때 이 아이폰을 리모컨을 사용할 때는 레이저 포인터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레이저 포인터를 뜻하는 아이콘이고요. 요거는 색상, 여기다 만약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패드에 그려진 게 보이죠? 이거는 리더 유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레이저 포인터를 쓰고 싶다,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쫙 하면은 이 레이저 포인터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뭡니다. 이런 식으로 이 키노트를 사용할 때 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조합, 아이폰과 맥북의 조합은 정말 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 참고해서 활용해 두시면 굉장히 효율적인 키노트를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노트를 막 하다 보면은 작업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떠다가 또 중요한 부분을 날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프리텐션 나가가지고요. 여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버전이라는 메뉴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면은 버전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버전을 누르면요. 이게 버전, 기존에 언제 작업된 결과물이 있는지 쫙 이렇게 이전 버전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걸 만약에 선택을 해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고 복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계속 파일들이 저장이 되니까
혹시나 이전 작업이 날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키노트는 공동 작업을 또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팀을 맺어가지고 같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너는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만들어, 나는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만들게. 이런 경우에는 이 작업 파일을 같이 공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전 같았으면 각자 시작 파일이 틀려가지고 서로 만들고, 그러니까 작업 결과물을 보려면은 어떻게 되죠? 뭐 메일로 보내거나 메신저로 보내가지고 작업 파일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구성원을 추가해가지고 이 하나의 문서를 같이 공유해가지고 작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 버전 돌리기도 쉽고요. 상대방의 작업, 그 현황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아이패드도 없고 맥도 없다, 윈도우 사용자도 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윈도우 사용자 같은 경우 여기 밑에 보면 링크 복사라고 있어요. 링크 복사를 해서 이제 메일이나 이렇게 전화번호, 문자로 보내면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면은 아이클라우드 웹 버전으로 들어가서 이런 작업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느리긴 느리지만 그렇게 같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또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노트 꿀팁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기능들이 소소하게 잘 숨어 있죠. 잘 활용하면은 이거는 그 어떤 앱보다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높여줄 거고요.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정말 프로다운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